네, 그럼 다음 토론 질문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북한에 대해 이전 세대와 달리 어떤 생각과 접근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우선 20, 30대 친구들이 북한이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경험했던 게 2002년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조금 더 뒤로 가면 이제 주기적으로 자주 발사했던 미사일 2000년부터 시작했던 정상회담 5번,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쭉 이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또 다시 제자리를 걷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친구들이 관심이 갔다가도 왜 이렇게 나가지 않지? 이게 혹시 분단 문제랑 연관돼서 그냥 돼버리는 건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북한 따로 남한 따로 이렇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전 세대보다는 그래도 정보가 많아졌잖아요. 네. 유튜브나 영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북한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MZ세대는 분단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89%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분단이 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11% 빼고는 89%는 우리가 북한이랑 하나의 나라였던 거는 그냥 역사책이나 아니면 교과서에서만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져서 불편한 부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 남한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되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랑 통일이 되면 북한 여행도 가고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통일을 해야 되나? 6.25 전쟁이 이제 분단을 고착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 자체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일 때 촛불 시위를 했잖아요, 광화문에서. 근데 그때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이렇게 사실은 맞선 거잖아요.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정말 어르신이에요. 걸음도 막 정정하시지만 힘들어. 지금 이미 체력적으로 힘든데 생각해보래요. 내 어릴 때 내가 정말 3살 배기였을 때 북한군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를 찔러 죽였는데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태극기를 안 흔들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를 경험하고 경험한 태극기 분들만 편들거나 혹은 그분들만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내 눈으로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단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거랑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치. 예전에는 그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네, 와닿는 그쵸. 세대였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 타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북한을 거치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방법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딱히 나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분단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불편할 것 없고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바다 건너 가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럼 결국에는 물론 통일 문제가 아니어도 분단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이 오가고 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필요성이 없어지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분단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코 우리는 더 큰 방향으로 생각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것들조차 맞기 때문에 저는 좀 분단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다고는 하나 그래서 그런 평화 통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금 SNS에서 핫했던 멸공 이슈 다 기억하시죠? MZ세대가 단순히 본인의 어려움에 의한 무관심만 가지고는 조금 이 이슈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무관심 이외에 여러분께서 MZ세대가 통일과 분단,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MZ세대가 뭐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결코 MZ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렇죠, 100%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마치 예전에는 힙합에서 요즘에 세이요 그럼 하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통일 그렇게 100% 막 다
원한다고 통일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관심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옳은 게,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른들이 잘못했다, 아이들이 잘못했다 이런 문제를 나누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른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MZ세대들한테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이어가고 또 앞으로도 좀 더 평화롭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MZ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는 때가 왔을 때 당당하게 나는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한 30년, 4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란 단어를 모르고 살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MZ세대 분들이 돼주길 바랄 뿐입니다. 네. 우선 저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해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 때 뭐 통일교육, 평화교육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보, 교육, 그렇죠. 북한에서 오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선 그런 평화교육이나 달라지고 있는 이런 평화교육이나 아니면 통일교육을 받아보는 그 수업이나 경험이 별로 없고, 통일 문제나 분단 문제가 수능 문제 나오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맞아요. 저 때는 교과서의 맨 뒷부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역사를 봐도 분단되고 나서 그 역사는 맨 뒷부분, 기말고사 끝나고 배우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나오고 사회에 나왔는데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받는 거는 공무원 연수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뭐 회사에서 직무 수행해서 점수를 받기 위해 받는 동영상 같은 거를 네. 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참여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공간 같은 곳을 많이 만들면 좀 더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언론과 연구원이 합쳐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통일이 되면 나한테도 수혜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통일이 되면 나한테도 수혜가 있을 거니까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지지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북한도 통일이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의 과제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통일이 되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실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한에 있는 청년들, 저부터도 당장 경제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주위에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당장 내 밥벌이에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분단이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다룬다면은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세대 간이든 혹은 뭐 남과 북이든 뭔가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관심, 이런 게 가장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토론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그 패널 중에서 사전에 저희가 회차 주제에 대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이 참석하신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응답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MZ세대들은 당위성에 기반을 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통일의 중요성을 알릴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이제 패널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냥 저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 요즘에 뭐 방송도 뭐 셰프들 나오는 요리 방송이 뭐 대세였을 때도 있고 여행 프로그램이 대세일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평화교육이야, 통일교육이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기 DMZ나 이런 역사 유적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역사 유적지에 가면은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여행 다니고 하니까 여행을 갔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마음도 평안해짐도 있지만, 거기에 붙여서 여기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분단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A부터 Z까지 순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예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걸 알고 나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수 있는 순서라는 게 있는 거니까, 꼭 너무 당위성이나 뭐 평화 통일 아니면은 뭐 그런 단어에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형. 저는 현장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MZ 세대들에게 좀 더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사실 그 요즘은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미디어이기는 하잖아요. 그 뭐 이만갑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들이 그걸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미디어의 효과는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통일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남과 북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면 굳이 통일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저걸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북한이 있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전혀 관심을 안 가졌었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다양한 아까 보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여행이나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도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게 간접적으로 필요성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체험이나 즐겁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가졌던 그런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쳐지고 가르쳐줄 수 있는 하나였던 모습을 잘 그려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강사님들, 이분들은 현장에서 강의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을 재미와 부끄럽네요. 영혼이 전혀 없는 사연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재미나 흥미나 이런 요소들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인 당위성, 그 당위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족적인 당위성 더 이상 먹히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일교육에서 말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와닿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모름을 알무로 바꿔주는 그런 꼭지들을 제가 아까 잠시 철조망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분단이라는 상황 자체가 의외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 아닐까. 네, 모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 제1회 평화통일 열린 강좌 첫 시간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회는 남북 분단 이후 서로 달라진 일상생활을 살펴보는 해방 이후 시리즈 그 첫 시간으로 남북의 도시 이야기, 울산과 함흥의 변화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요. 5월 19일 목요일 11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18일 월요일 11시 반에는 통합문화포럼 첫 시간으로 탈북민 유튜버들에게 생소했던 나만의 청년 문화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차는요. 편집을 거쳐서 유튜브 남북통합문화센터 채널에 한 달 안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